자, 오늘은 언론에서 쉬쉬하고 부동산 업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공실 지옥의 실체. 그리고 왜 지금 건물을 사면 호구 인증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먼저 아주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치킨집을 차렸어요. 근데 손님한테 치킨 한 마리 팔면 2만 원이 남는데 대출 이자로 매 마리당 3만 원을 은행에 줘야 해요. 팔면 팔수록 만 원씩 손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역마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꼬마 빌딩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에이, 그래도 건물값 오르면 되잖아?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건 금리가 쌀 때 얘기고요. 지금 대출 금리가 5%에서 6%인데 임대 수익률은 세금 떼고 나면 2%도 안 나옵니다. 50억짜리 건물 샀는데 1년에 2억씩 내 생돈이 깨진다고요. 이게 투자입니까? 자의 공갈이지? 이 상황을 소개팅에 비유해볼게요. 여러분이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랑 사귀려면 데이트 비용은 내가 다 내고 대신 손도 못 잡게 할 거야 라고 해요. 미쳤다고 사깁니까? 근데 지금 건물 매수자들이 이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달콤한 말입니다. 남의 돈으로 내 수익을 극대화한다. 웃기지 마세요. 지금은 네거티브 레버리지 시대입니다. 빚을 내면 낼수록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말 그대로 빚의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이자가 2%였으니까 월세 3%만 나와도 남는 장사였죠. 근데 지금은 이자가 6%예요. 월세를 2배로 올려야 본전인데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는 판에 월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야반도주합니다. 건물주는 진퇴양난에 빠진 독 안에 든 쥐 신세인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트리플 크런치라고도 해요. 고금리에 치이고 자영업 붕괴로 세입자 없어지고 PF 부실로 미분양 상가까지 쏟아지는 상황. 3단 콤보를 얻어맞는데 이걸 버틸 재간이 있겠어요? 타이슨한테 3대 연속으로 턱주까리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관성이에요.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그 낡아빠진 믿음. 마치 물이 다 빠진 수영장에 다이빙하는 것과 같아요. 물 있을 줄 알고 뛰었는데 바닥에 머리 깨지기 직전인 거죠. 자, 이제 기초는 다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 건물주들이 건물이 비었는데도 월세를 안 깎아주는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무서운 금융의 논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거 알면 절대 지금 건물 못 삽니다. 길 가다 보면 임대 붙어있는데 몇 달째 비어있는 건물들 보이죠? 아니, 욕심 부리지 말고 월세를 좀 깎지 왜 저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월세를 깎는 순간 건물주 목숨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철저하게 수익환원법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월세가 100만 원이면 건물 가치가 10억인데 월세를 80만 원으로 깎으면 건물 가치가 8억으로 뚝 떨어지는 구조예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올까요? 네, 바로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은행입니다. 은행은 귀신 같아요. 사장님 월세 낮췄네요. 그럼 건물 가치 떨어졌으니까 담보 비율 맞춰야죠? 대출금 중 2억 당장 갚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당장 현금 없는 건물주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실로 놔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실의 역설이죠. 그래서 나온 꼼수가 뭐냐? 바로 렌트프리입니다. 월세는 서류상 500만 원으로 찍고 대신 6개월 동안 월세 안 받을게. 이거 완전 조삼모사잖아요. 겉으로는 건물 가치 지키는 척하지만 실상은 속이 텅텅 빈 깡통이라는 걸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는 거죠. 문제는 이 렌트프리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또 나갑니다. 그럼 또 공실 또 렌트프리.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건물의 체력은 바닥납니다. 결국 관리비도 못 내서 엘리베이터 멈추고 화장실 청소도 안 되는 유령 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금리 갱신축입니다. 보통 3년, 5년 만기로 대출받았잖아요. 2020년, 2021년 제로금리 때 빌린 대출 만기? 바로 지금 2026년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자 2% 내다가 갑자기 고객님, 다음 달부터 6%입니다. 문자 받으면 그날로 건물주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게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터진 거 뉴스 보셨죠?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돈 줄 죄니까 한국 시중 은행들도 덩달아 야, 상가 대출 좀 줄여, 위험해하면서 만기 연장을 안 해줍니다. 자금줄이 말라비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얘네들이 지금 PF 부실 때문에 코가 석자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장님 연장해드릴게요 했던 곳들이 지금은 원금 갚으세요. 아니면 경매 넘깁니다. 라고 칼춤을 추고 있어요. 금융권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물로 바치는 형국이라니까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지금 서울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물건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찰가율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가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선 감정가 10억짜리가 5억, 4억에 낙찰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이 가격엔 답 없다는 걸. 그런데도 아직까지 강남은 불패다. 서울은 다르다면서 호가 안 낮추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버티는 중입니다. 호흡기 때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텐데 지금 여러분더러 그 호흡기 비용 좀 대달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 처음일까요? 천만의 말씀. 역사는 소름 돋게 반복됩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버블 붕괴 때 어땠는지 아세요? 도쿄 긴자 한복판 빌딩도 세입자가 없어서 유령 도시가 됐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도쿄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1997년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니까 테헤란로 빌딩들이 텅텅 비었죠. 그때 헐값에 건물 주운 외국계 자본들만 떼돈 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기업이 망해서 그랬고 지금은 자영업과 가게가 망해서 그렇다는 거죠. 뿌리가 더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정상화 편향이라고 해요. 위기 신호가 뻔히 보이는데도 설마 내가 망하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해서 무시하는 심리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명조끼 입으면 옷 구겨지잖아 하면서 버티는 꼴입니다. 또 하나 매물 비용 오류도 작용합니다. 건물주들이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넣고 세금 내고 돈 쓴 게 아까워서 손절을 못해요. 내가 여기에 쏟은 돈이 얼만데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 통째로 경매 넘어가서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의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게 남들이 꼬마 빌딩으로 파이어족 됐다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면 자기도 될 줄 알아요. 그 영상 찍은 사람들은 이미 고점에 팔고 튀었거나 강의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설거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수익률 보장, 임대 완료 이런 현수막 걸어놓고 유혹하죠. 근데 계약서 자세히 보면 1년만 보장 이런 톡소 조항 숨겨져 있어요. 1년 뒤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키코 사태랑 다를 게 없어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분들 평생 아파트값 오르는 것만 보고 사셨잖아요. 그 성공 경험이 지금은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필수제라 정부가 어떻게든 받쳐주지만 상가는 철저한 수익제입니다. 수익 안 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냉혹한 시장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지금 3040 세대들도 문제입니다. 영끌에서 꼬마 빌딩 사고 인스타그램에 건물주 라이프 올리던 분들 지금 속은 습검댕이 됐을걸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매달 이자 내려고 대리운전 뛰는 푸어 건물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슬픈 자화상이죠. 역사는 말해줍니다. 모든 버블의 끝은 부채의 복수로 끝난다. 지금 우리는 10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부채의 탑이 흔들리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탈출하고 누가 깔려 죽느냐, 그건 냉정한 판단력에 달렸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결국 심리 싸움입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는 사람과 탐욕에 눈멀어 잡는 사람. 지금은 공포가 지배하는 시기 초입입니다. 아직 파당 멀었어요. 사람들이 부동산 이제 쳐다도 안 본다고 욕할 때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A는 희망회로부터 돌려봅시다. 금리가 기적적으로 2%대로 급락하고 경기가 살아난다. 솔직히 가능성 희박합니다. 물가 때문에 금리 쉽게 못 내려요. 이건 마치 로또 당첨되길 기대하고 사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나리오 B는 이게 가장 유력한 L자형 침체입니다. 고금리가 4%에서 5%대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버티다 못한 건물주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거죠. 가격이 확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천천히 말라 죽는 고사 작전이 펼쳐질 겁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건 황금성입니다. 아파트는 싸게 내놓으면 팔리기라도 하죠. 상가는 싸게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50억짜리 자산이 있는데 현금 500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흑자 부도가 속출할 겁니다. 돈이 묶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시나리오 C는 최악의 경우 경매 쓰나미입니다. PF 부실이 터지면서 금융권이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 멀쩡하던 건물들도 대출 연장 거부당해서 경매로 쏟아집니다. 이러면 강남 건물값도 반토막 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미국 부동산이 그랬듯이요. 자, 여기서 갈립니다. 현금 쥔 사람들에겐 이 시나리오 C가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줍줍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지만 무리하게 퇴출 끼고 산 사람들에겐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부의 재편과 부의 이동이 아주 잔인하게 일어날 거예요. 특히 주의할 건 상가 분양입니다. 신도시 상가, 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받으라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준공되면 공실 100% 확정입니다. 시행사는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은 평생 관리비 내는 관리비 셔틀 되는 거예요. 제발 도장 찍지 마세요. 이 상황이 해결되려면 딱 하나, 자영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월세를 낼 수 있어야 건물이 살죠. 근데 지금 물가 보셨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누가 외식을 합니까? 펀더멘털이 무너졌는데 자산 가격만 버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2026년, 2027년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겨울은 계속될 겁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싸다고 들어가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격입니다. 피 철철 흘리기 싫으면 주머니에 손 넣고 관망하세요. 만약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구조 조정하셔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받아주는 사람 있을 때 던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여러분을 깔아뭉갤 테니까요. 지금 상가나 꼬마 빌딩 사는 건 뭐다.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자선 사업이다. 수익률 역전, 자영업 붕괴, 금융권의 자금 회수. 위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욕심부리다 골로 가기 딱 좋은 시절이라고요. 그럼 우린 뭘 해야 하냐? 첫째, 현금 확보. 지금 은행 예금 금리 나쁘지 않아요. 위험한 투자하지 말고 총알 모으세요. 나중에 경매 시장에 피바람 불 때 그때 그 현금이 여러분을 구원할 슈퍼히어로가 될 겁니다. 둘째, 공부하세요. 경매 공부, 상권 분석 공부. 남들이 다 망했다고 떠날 때 기회는 옵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한테만 보여요. 지금 안 될 경제 영상 정주행하면서 경제 보는 눈 키우는 게 수십억 버는 길입니다. 셋째, 핏줄이세요. 지금 있는 빚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레버리지? 그건 상승장 때 얘기고 하락장에선 독약입니다. 불필요한 자산 팔아서 몸집 가볍게 하세요. 태풍 불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사는 길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다가 부러지지 마시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주세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인구는 줄고 온라인 쇼핑이 대세고 금리는 높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건물 벽돌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냉철한 이성이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좀 무서웠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달콤한 거짓말보다 쓰디쓴 진실이 여러분 통장을 지켜줍니다. 안 될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호구 잡히지 않도록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만 파헤치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순간 위기는 여러분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물 사겠다고 설치는 친구 있으면 이 영상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그 친구 인생 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더 소름 돋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 될 경제였습니다.